안녕하세요. 2-2 고려가 다원적 국제 질서를 형성하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려조 국제관계. 태조 왕건은요 어느 나라를 적대시했죠? 그렇죠. 거란을 적대시하죠. 왜요? 거란이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다 그지? 네, 발해를 멸망시켰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멸망시켰다. 그래서 거란을 적대시하더라. 이때 대표적으로 거란이 태조 왕건 때 낙타를 선물로 주잖아요. 이걸 이제 만부교라는 다리에 묶어놓고 낙타를 굶겨서 죽이게 되죠. 반면에 중국 한족 왕조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여진의 회유와 토벌 정책을 병행하더라. 그래서 한족 왕조 송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는다. 2 보시겠습니다. 거란의 침입 극복과 여진 정벌. 자, 고려가 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자 거란이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하죠? 1차 침입이 누구? 그렇죠. 1차 침입이 서희와 우리나라 고려 서희 장군과 거란 장군 소손영과 외교談판을 벌이게 되죠. 보시면 그 당시에는 국경선이 우리가 아는 국경선이 아니죠. 여기까지 여진이었단 말이야. 우리 고려가 너희 거란과 관계를 맺고 싶어도 여진이 가로막고 있네. 그래서 강동 6주 여기 땅을 우리한테 주면 너희와 거란과 직교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희의 외교談판으로 강동 6주를 차지하게 되더라. 2차 침입 볼까요? 거란의 2차 침입은 광조의 정변을 구실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이 목종이었거든요. 자, 목종의 엄마가 천추태후였어요. 천추태후. 근데 이 엄마가 남자친구가 있네. 이름이 김치양이야. 김치양. 그래서 이 치양이와 천추태후가 러브러브해서 애를 낳아버렸어. 그래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새 아들인 요 김치양 사이에서 낳은 요 아들을 왕으로 올리고 싶어 하는 거죠. 목종이 이것을 알고 변방에 나가 있던 강조 장군한테 SOS를 칩니다. 내가 혹시 죽거나 어떤 위협이 생기기 전에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라고 한 거죠. 이미 근데 강조가 도와주러 갔을 때는 그 시장 바닥에 이미 소문이 다 난 거야. 이미 목종이 죽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도는 거죠. 목종이 죽었다? 천추태후? 김치양?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군대를 이끌고 궁궐로 들어갔어. 근데 알고 봤더니 목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목종, 왕은 살아있는데 지금 강조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궁궐로 들어갔다. 이건 뭐다? 반역이잖아. 반역. 역모라고. 이거 역모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하자? 목종을 죽여버리고 현종을 옹립하자. 올리자. 하면서 진짜로 정변을 일으켜버린 거야. 이걸 보고 이걸 들은 이제 거란 입장에서는 강조라는 사람이 하극상을 일으켰네. 이걸 구실로 이제 우리가 한번 도와줄게 하면서 쳐들어오는 거죠. 이때 개경까지 함락되기도 했다. 그래서 1차는 고려 성종 때고 2차, 3차는 고려 현종 때예요. 이제 현종 옹립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볼까요? 3차 침입 때는. 자, 그렇죠. 귀주대첩 나오네요. 어느 장군? 그렇죠.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에서 이제 크게 승리를 하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때 강감찬의 건의로 다시는 거란이나 여진 같은 이민족이 유목민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를 짓자? 그렇죠. 천리장성을 짓자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려의 천리장성과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다르고 위치도 다르더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까요? 여진정벌. 자, 거란의 침입이 있고 나서 또 여진이 고려를 침범하게 되죠. 여진이나 거란 같은 경우에는 기마민족이다, 그지? 그래서 기병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그래서 윤관 아저씨가 건의를 하죠. 윤관이
기병 중심으로 우리도 특수부대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된 거죠. 뭐다? 별무반. 별무반. 그래서 요때가 예종 때예요. 예종 왕 때 윤관이란 사람이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정벌을 저항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진을 무찌르면서 그렇죠.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돼요. 동북 구성. 강동 육주는 거란. 동북 구성은 여진. 근데 여기 보시면 강동 육주는 위치가 나와 있는데 동북 구성은 여 어디쯤일 텐데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정확하지 않더라. 이해되죠?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나중에 여진이 반환을 자꾸 요구를 하게 되면서 우리도 수도에서 너무 동북 구성이 먼 거야. 방어의 어려움을 겪어서 다시 동북 구성을 여진한테 돌려주게 되죠. 돌려주더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여진이 금으로 더 커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별무반은요, 그렇죠. 기병 중심이라 그랬지. 기병. 그래서 신기군, 기병, 신보군, 보병, 보병입니다. 보병. 그리고 항마력 할 때 항마군, 승병이네요. 승병. 이해되죠?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3. 다원적 국제질서. 다원적. 거란과의 관계에서 성종 때 거란과 사대 관계를 형성하고 거란의 연호도 사용하게 되더라. 송과의 관계도 맞죠? 송이 고려 사신을 대등한 국가의 사신으로 대우하더라. 뭐다? 다원적이다. 다원적 국제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국 중심의 국제관계를 확립했다. 탐라, 제주도와 여진에게는 관직을 하사하고 조공을 받았대요. 맞죠? 우리가 무슨 국가 인척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황제국 인척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국 체제를 형성하더라. 고려시대 때 국제관계가 지도에 보면 나와 있네요. 보시면 송나라는 거란과 사이가 안 좋고 맞죠? 근데 나중에 여진이 금나라를 세우면서 더 커지면서 거란을 쳐버리고 또 여진이 금이 북송도 쳐버리면서 북송이 밑으로 내려가요. 남송이 되거든요. 요런 관계들. 고려 같은 경우에는 친선도 하고 대립도 하고 친선도 하고 대립도 하고 이런 관계들. 여기는 다 친선이네요. 맞죠? 4번 볼까요? 4번 고려 정기 대외 교류라고 나와 있는데 고려의 국제무역항이 어디다? 그렇죠. 벽란도더라. 벽란도 어디에 있다? 북쪽 예성강 하구 지역이더라 했어요. 예성강 하구 지역에 국제무역항이야. 그러니까 아라비아 상인들까지도 왕래하는 거죠. 5. 몽골의 침략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세기에 몽골이 무리한 공무를 요구하게 되고요. 이때 몽골 사신이 고려에 왔는데 이 사람이 국경 근처에서 피살이 돼. 이 사람이 이름이 저고여였거든요. 그래서 저고여 피살 사건 뭐 이렇게 불러요. 이 저고여 피살 사건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몽골이 침입을 하게 되더라. 이때 무신정권 최우는 어디로? 그렇죠.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고요. 왕 그리고 수도를 지금 강화도로 천도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한반도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끝까지 의병으로서 또 활동하면서 싸우게 되죠. 대표적인 게 처인부곡성, 향부곡소 할 때 부곡, 저인부곡, 지금의 어디다? 용인이다. 용인. 그리고 충주, 지금의 충주성 전투에서 크게 이겨요. 이 처인성 전투와 충주성 전투에서 대표적으로 이 전투를 주도했던 사람이 김윤후 스님이셨어. 승려. 김윤후 장군.
김윤후 장군이 충주성 처인성 전투에서 몽골의 살리타 장군을 눈을 쏴가지고 명중시키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충주성 전투에서는 이때 충주에 관노비들이 있었거든요. 노비들의 그 노비 문서 있지, 그걸 다 소각시키면서 너희가 여기서 공을 세우면 다 풀어주겠다, 양인으로 다 돌려주겠다 하면서 이제 사기를 북돋워서 크게 승리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지도를 보시면 1231년 그 몽골이 1차 진입 때에 귀주성 전투가 있었고 여기서 크게 승리를 했다. 그리고 2차 진입 때 처인부공민이 승리를 했다. 김윤후 장군. 충주성에는 2번 정도 왔었네요. 맞죠? 2차 진입과 몽골 5차 진입 때. 충주성 전투, 아까 노비들이 문서 소각하면서 전투에서 승리를 하더라. 이렇게 크게 승리를 해요. 결국 우리가 계속 승리를 거두고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30여 년간 버티면서 결국 강화를 맺게 되고 개경으로 다시 환도를 하게 되죠. 끝까지 버텼던 게 삼별초입니다. 삼별초. 지도 보시면 삼별초가 끝까지 항쟁하죠. 강화도에서 진도, 탐남, 제주도까지. 배중손 아저씨가 대빵이었죠. 이때 개경으로 환도할 때 고려는 독립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지. 기억나요? 쿠빌라이 칸을 후원해줬잖아. 밀어줬잖아. 그러면서 그 당시 태자였던 원종이, 맞죠? 쿠빌라이 밀어주면서 독립국 지위를 약속받더라 했어요. 그래서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포함되고 유학자들이 원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더라. 아래쪽 보시면 삼별초 나와 있죠. 삼별초는요, 그렇죠, 최씨 무신 정권 때 조직된 부대였어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여기서 신의군은요, 몽골에 잡혀갔던 포로들 있죠. 뭐 전쟁에서 져가지고 잡혀갔던 포로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팀이란 말이에요. 여기 삼별초는 최우가 처음 조직한 야별초에서 시작되었다. 아, 좌별초, 우별초, 신이군 나오면 뭐다? 삼별초구나. 그러면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나오면 별무반이구나. 됐나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2쪽 한능검 73회 심화 15번 문제 볼까요? 보시면 키워드가 향파두리성, 개경환도, 강화도에서 진도를 거쳐서 제주도로 옮겨왔대요. 항쟁했다 끝까지. 보이십니까? 이게 뭐다? 삼별초죠. 삼별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답은 몇 번? 네, 2번이죠. 2번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1번의 거란의 진입에 대비해서 설치된 군대가 우리 안 배웠죠. 광군이에요. 광군 언제? 정종 때. 고려 정종 때. 3번 보겠습니다.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했대요. 우리 여몽 연합군 기억나나요? 고려군이겠죠. 고려. 우리 군대 고려군. 그 다음에 나오네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뭡니까? 그렇죠. 별무반이죠. 별무반. 누구? 윤관이. 누구 쳐들어왔을 때? 여진 쳐들어왔을 때. 어느 왕 때? 예종 때라고 했어요. 예종. 5번에 최영의 지휘로 홍산에서 왜구를 격퇴했다. 요건 홍산대첩 이야기하는 거죠. 우왕 때예요. 우왕 때. 우왕, 좌왕 안 할게요. 아래쪽 한검정 72회 심화 12번 보겠습니다.
초조대장경 나오죠. 초조대장경. 처음이라고, 처음. 첫 번째 대장경. 누구의 침입으로? 현종이 피난을 갔대요. 현종 때 침입한, 그렇죠. 거란이에요. 거란. 개경이 그 당시 함락됐다는, 맞죠? 일시적으로. 그러면 2차 침입. 거란의 2차 침입이네. 그러면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죠. 3번. 아까 광군을 언제? 정종 때 조직했다 했어요. 1번에 윤관, 동북 구성 나오면 여진이 쳐들어온 거. 화통도감에서 화포를 제작했대. 왜? 왜구 때문에. 누가? 최무선 진포대첩 기억나나요? 그리고 볼까요? 박이라는 사람이 토벌했대요. 어디를? 교과서에 있습니다. 지도 보셔요. 스시마섬을 토벌했대요. 언제? 고려 때. 고려. 맞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언제? 조선 때도 스시마섬을 토벌하는데 누가? 세종 때 이종무. 그래서 박위가 나오면 고려, 이종무가 나오면 조선입니다. 세종 때. 5번에 천령위를 설치 자꾸 하라고 했죠. 누가? 명나라가. 그래서 여기에 반대해서 최영 장군 우왕이 요동정벌 하라고 이성계한테 시키잖아요. 그래서 싫다 하고 돌아온 게 위화도 회군. 그럼 수능 2번 보겠습니다. 밑줄친 침략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철주라는 곳이 강동 6주 중에 한 곳이래요. 철주라는 곳이. 그렇구나. 보시면 성난 도적에 자국 사신이 피살됐대. 이거 저거요. 그리고 보시면 몽골군의 침략을 방어하다가 나와 있나요? 그럼 지금 이야기들이 보니까 몽골 침입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문제도 다 풀어봤습니다. 2-2 고려가 다원적 국제질서를 형성하다 마치겠습니다.